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9.7%로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철강과 금속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금값 상승으로 고려아연이 7%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철강과 기계, 화학, 중국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오름세가 눈에 띈 시장이었습니다. 대박플러스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즌2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복에서 참 더웠는데요. 나무누 멘토와 함께하는 시원한 강의 들으시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나무누 멘토의 또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무누 멘토의 알짜배기 강의와 함께 또 종목까지 받아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지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 속에 오늘 지수는 188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간단한 시장 키워드도 받아볼게요. 나무누 멘토님. 예,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복날입니다. 그죠? 네, 복날이면 맛있는 걸 좀 챙겨서 여름을 이제 마지막 잘 보내라는 의미에서 이 보양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제가 복날을 좀 놓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주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끼니 잘 챙겨 먹어라. 한 끼 굶으면 평생 못 찾아 먹는다. 평생 못 찾아 먹을 점심을 제가 오늘은 일이 바빠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는데요. 뭐 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되는데, 그죠? 오늘은요, 복날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복날. 그러나 우리는 닭 대신 소였다.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닭 대신 소. 요즘에 지금 거래소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과거에는 이 코스피가 거래소라는 용어를 썼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등록법인 협회라는 말을 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국 거래소 통합이 되고 나서 모두 다 코스피, 코스닥으로 하는데요.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는 거는 거래소, 코스닥. 이래서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소, 코스닥의 닭입니다. 즉, 오늘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더 좋은 시장이었다. 이 말을요, 제가, 닭보다 소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요, 미국 증시가 전주말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좀 상승하면서 끝이 났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의 포커스는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산업생산지수보다 지수가 좀 더 앞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경제가 확실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1, 4분기 최악을 지냈습니다. 이게가 1, 4분기거든요. 1, 4분기 최악을 보내고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됨과 동시에 4분기에는요.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관들의 리포트, 컨센서스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는 유럽이 최악의 국면을 통과를 해서 이제부터는 성장 국면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뭐만 보고 있으냐? 미국과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 지수가 살아나는 것에 포커스만 두고 한동안 우리는 남유럽 사태 이후에 유럽을 거의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의 어떤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유럽의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는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요, 역시 자동차죠. 자동차와 그리고 스마트폰이다. 이 두 개의 업종을
역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요, 자동차라고 온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이 유럽 사람들이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LG전자 쪽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오늘 장에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한 종목, 제가 추천했던 종목,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CC 오늘 무려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천 가격이요 한 33만 원대였으니까요 아마 10몇 %대 지금 수익률이 달성되었을 건데요. 참 이때 제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추천했을 때 무려 우리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추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정말 잘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 주도 사지 않는다? 비싸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도 KCC가 시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 사라고 하면은요, 언제 갈 줄 알아서 저런 종목을 사느냐. 사가지고 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짚어드렸잖아요. 이번이 진짜 가는 타이밍이다. 말씀해 드렸었는데,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져가세요. 목표가 좀 높이 가져가도 됩니다. 목표가 강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50만 원입니다. 33만 원 사신 분들은 50만 원까지 소위 말해서 대박 한번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뭐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도요, 이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추천한 종목을 딱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야, 이거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반드시 갑니다. 개인이 싫어하는 종목이 확실히 간다. 이거, 나도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사지 마세요. 그거 사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자,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KCC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이전에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었죠?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보면은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다. 이거 왜 이럴까? 어떠한 종목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되려 뒤로 가버리고, 어떠한 종목은 폭등이 일어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 시장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 이미 매집과 기대치를 다 가지고 수급이 완전히 준비된 종목들은요, 실적이 좋은, 호실적이 발표되었을 때는 그냥 그 길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수급이 철저히 매집이 안 되어 있는 종목들, 수급이 무너진 종목들은 실적이라는 게 좋게 나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종목 하나 나왔었거든요. 사람인 HR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반기로 따졌을 때 사상 최고 매출 냈습니다. 최고 이익도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주가 보세요. 꼼짝도 안 하더라. 하루 종일. 오히려 마이너스 2.4%로 떨어진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바닥권.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전기줄 이야기하죠. 전기줄 많은 종목들은 좋은 실적 나와도 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거 하나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전기줄 많은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반드시 못 가지만 이제부터 매집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실적 가진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올라가는 게 언제냐? 지금부터 매집이 되어서 3, 4분기 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적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도 종목별로 완전히 차별화가 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종목은요.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이제 금값 올라서 철강이나 비철금속 같은 상승한 걸 제외하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GS건설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지 않는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보합에서 4% 올라갔는데요. 이 합병하고 별개로요. 이렇게 초대형주가, 대형주가 끝도 없이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바닥이 없는 거죠. 딱 보면 건설주예요. 그죠? 예, 공사는 정말 잘합니다. 땅 파는 공사는 정말 잘해요. 끝도 없이 땅을 팠다. 그죠? 이런 종목이요. 지금 타이밍에는요.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들어왔고 1920포인트 제가 말씀해 드렸죠. 1920포인트까지가 이번 반등의 목표치였다고요.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전부 다 싼 종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맞춰가는 단계거든요. 많이 떨어진 종목은 반등을 좀 주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쉬는, 이런 장세가 계속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때는요,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 부도나지 않는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눈에 또 띄는 종목들이 있겠네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래 중지 상태지만 나중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 오늘 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서두에서 제가 키워드 시황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닭보다 소였다. 즉 거래소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한정된 자금 하에서 코스닥과 그리고 대형주가 있다면 지난 한 2주 동안은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코스닥 흐름이 훨씬 더 좋았죠. 거래소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가 대형주들, 아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GS건설도 보여드렸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라인에서는요, 코스닥처럼 액면가 500원짜리가 몇만 원 하는 종목보다는 액면가 5,000원짜리가 뭐 1, 2만 원 하는 종목이 훨씬 더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는요, 코스닥은 당분간 좀 쉬어간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일요일 날 그 무방에서 말씀해 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이번 한 주는 분명히 닭보다 소가 세다. 닭보다 소가 더 빠른 그런 장사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거래소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아마 내일도 이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을 하신다면은요, 코스닥 종목보다는 절대적인 저평가주, 절대적인 가격이 싼 종목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휴가 시즌인데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다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그죠? 5명 중에 한두 명은 빠져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랠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니프티 50. 대형주가 이번 하반기 장세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계속 말씀해드린 거, 올 연말에는요, 연말 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가, 우리나라 신고가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되, 신고가가 난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죠? 대형주에 있다. 대형주. 단, 삼성전자만 빼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단계니까, 어려우면 항상 저를 찾아오시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고가 날 때마다 여러분의 계좌가 계속 최고의 계좌가 될 것입니다. 네, 저평가된 대형주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나무누 멘토께서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에코프로입니다. 아쉽지만 좀 더 손절가에 가까워졌는데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빠졌습니다. 네. 참 지난주 강연 기억나시죠? 제가 신종사채 관련해가지고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다음 12 전환사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하는 부분에서 이 종목이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한번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의 어떤 내용은요, 별로 나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 속, 코스닥이 조정받는 흐름 속에서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2,000원이니까요. 10,0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떨어졌지만, 오늘 보합이고요. 떨어졌지만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손절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져가셔도 현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비중이 좀 작다면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투자 금액의 20%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총 투자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한 1,000만 원을 넘기는 투자는 분명히 유동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이하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반등 자리가 있을 것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20% 넘지 않는 한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나무누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무누멘토와 함께하는 오늘 강의 시간에는 또 한 번의 관심 종목 설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 먼저 복수부터 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네. 이 주식과 신종사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있을까? 지금 저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저는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예. 의외로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난주에 시청률이 별로 높지가 않다는 거죠. 충격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분명히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몰라. 안 벌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세요. 주식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굉장한 지식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대박 플러스의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지난주 방송 반드시 보십시오. 지난주 방송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었는데 괜히 그 나오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강의를 보세요. 강의를. 그러고 나서 오늘 연결되는 부분을 듣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제까지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일생에 몇 번 분명히 이런 찬스는 들어옵니다. 자주 들어와요.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그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놓치셔는 안 되죠. 알아두세요. 이거는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게임이다. 근데 위험이 분명히 있겠죠. 항상 이쁜 장면은 가시가 많은 것처럼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를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기회를 한번 잘 살리셔가지고요. 다음에 정말 대박 한번 내셔가지고, 야, 이 남원장 때문에 돈 벌었다, 야. 남원장한테 선물 하나 해줘야지. 저 회 좋아합니다. 회하고 소주 한 병 보내주세요. 그럼 기분 좋게 마시면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에 이제 리뷰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증자에 대해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 이야기 했는데, 현금 배당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현금 배당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권리락이라는 게 없다. 이론적 강제 권리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강제 권리락이 없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만, 현금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이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년, 10년 동안 굉장히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무림페이퍼 같은 기업들은요, 10년 동안 한 250원씩 거의 평균적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주가 2,000원, 3,000원이니까 거의 한 5에서 10% 가까운 배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배당을 안 했어요. 왜?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항상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해에 이익을 못 내면 배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말씀해 드렸었죠. 채권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전환사채 이야기했고요. 신주인 수권부사채.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두 개가 핵심. 그리고 교환사채, 요거는 지난번에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 이익 참가부 사채입니다. 사채. 이런 게 있다. PB. 이익에도,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처럼 이익에도 배당에도 참여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와 BW,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이거 봅시다. 전환사채라는 놈은요, 이렇게 생겼죠. 전환사채는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채권은 항상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게임이죠.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아요. 그러다가 내가 주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채권이 사라지고요. 채권 대신에 주식으로 탁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이자는 못 받죠. 대신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 수가 있다. 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우리 자동차인데 뚜껑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있죠. 예. 우리 보통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픈카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명칭이 뭐죠? 컨버터블. 왔다 갔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환사채에 왜 10이라고 하느냐? 이게 컨버터블 본드예요. 채권이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자, 분명히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부채였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지만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부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부채가 사라지고 새로이
자본금이 늘어나는 주식을 새로 찍어서 주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발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이게 전환사채다. 그러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 신주인수권부 사채.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거는요, 채권을 산 다음에 채권 보유자가 일정한 시점, 한 달 정도면 가능해요. 자,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주식 내놔. 주식. 그러니까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일정한 금액만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때 근데 비싸게 살까요? 싸게 사니까 주식을 달라겠죠. 만약에 비쌀 것 같다.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주식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이런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주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렇네요. 전환사채는 채권 행사를 하면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데 반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내가 돈 주고 새로 살 수가 있네요. 새로 살 수가 있고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죠. 계속 이자를 받으면서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이론 이제 계속 설명 하나 더 해드리면, 그러면 이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Bond with Warrant라 그러는데, 워런트라는 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드니까 채권이고요.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인데, 이거를 팔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팔 수가 있냐면, 들어보셨을 건데, 사모 또는 공모. 사모와 공모. 사모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3자 배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3자 배정. 이게 이제 사모라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사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반면 공모는 퍼블릭이죠. 그대로 뭐 증권사들 통해 가지고 언제부터 공모하니까 살 사람은 사세요. 이렇게 받는데, 사모로 샀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식으로 바꿔줘가 가능해지려면 1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네. 1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지만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공모의 경우에는요, 1개월이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개월이면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모로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전환사채나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살 경우에는 공모로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딱 사는 순간 한 달 뒤면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주가가, 자, 이 로직이 가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보기 100번이라도 돌려보세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분명히 바꾼다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자,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가가, 잘 안 나오는데, 주가가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뭘 발행하냐면,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을 한답니다. 공모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요, 지금 당장 바꾸려면, 얼마로 바꿔지냐면, 12,000원으로 바꿔져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 생각해 봅시다. 채권을 지금 내가 샀는데 주식으로 바꾸면 12,000원으로 바뀐대.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10,000원.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처음에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이유가 없죠? 12,000원, 지금 주식 사면 10,000원에 사는데 자기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12,000원으로 바뀌니까 손해볼 거 아닙니까? 안 사죠? 그런데 주가가요, 20,000원이 되었다. 20,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12,000원에 주식을 바꾸면 얼마가 남습니까? 8,000원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 그렇죠? 8,000원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5,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채권으로 안 바꾸죠? 바꾸면 12,000원인데 왜 바꿉니까? 안 바꿔요. 계속 뭘 받는다?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는 이자만 받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으로 바꿔서 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제부터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아까 주가가 지금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채권을 가지고 보유한 사람은 12,000원에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2,000원 이 가격이 항상 고정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유혹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10,000원짜리가요, 10,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요, 요거는 가격이, 주식으로 바꾸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주가가, 자,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10,000원에서 거의 그대로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시 올라가서 20,000원이 된다. 그러면요, 이제는 10,000원에 바꿔가지고 20,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12,000원에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20,000원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남는 경우가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빠르게 올라가면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 돼. 왜냐면 늦게 올라가면은 요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3개월마다 보통 가격이 새로이 책정이 되거든요. 3개월 안에 급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주가가 10,000원이다. 채권이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12,000원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바꿀 수 있는 금액이요, 6,000원으로 떨어져요. 6,000원으로. 여기에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요거는요, 7,000원 올라가요. 자, 이러면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원이 반토막이 되었다가 다시 10,000원이 되어서 뭐가 됐죠? 본전이에요. 본전이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행사를 안 합니다. 자기는 12,000원에 샀어야 되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주식으로 바꿀 돈이 7,000원으로 줄었어. 당장 바꿔버립니다. 얼마가 남아요? 3,000원이 남네. 희한한 구조죠. 자, 그러면 전환사채와 BW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주가가 이 상태에서 요걸 산 사람은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고 나면 그동안에 이자 받아 먹고 있다가 막 이자는 계속 받아 먹는데 이 전환 가격이 계속 떨어지네. 그러다 주가가 툭 튀어버리면 그만큼의 차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이래서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모 전환 사채가 나오면 일단은요,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환 사채라는 게 이런 구조를 가졌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이 10,000원이 계속 10,000원이 되잖아요. 계속 10,000원이 되면 요게 이제 요걸 따라갑니다. 3개월 있다가는 8,000원, 또 3개월 있다가는 9,000원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그러나 거의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이 가격을 역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환사채나 BW는 발행이 되고 나서는 가격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역전이 안 일어나요. 역전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이익을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전환사채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풋옵션이라는 게 붙어요. 조금 요거는 좀 세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만약에 5년짜리다. 우리 채권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5년 뒤에 받는 건데 풋옵션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1년 이렇게 1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1년 뒤에요. 그냥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줘요. 아시겠습니까? 채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채권 주가도 뭐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채권 줄 테니까 돈 내놔? 그럼 돈 줍니다.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가격을 우리는 전환 가격이라 그러는데, 그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가격이라 그러는데, 이 전환 가격이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변화가 된단 말이죠. 주로 3개월에 한 번씩 가격이 재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아예 일정한 한도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일정한 가격 한데, 액면가 이하로는 전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새롭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결국 이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한 거에 이어서 보시면 전환사채라는 것은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부채가 자본으로 되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신규 자본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업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조정이 된다 이거예요. 자, 최초에는 얼마였냐면 4,019원이었어요. 즉, 채권을 뭐로 바꾸게 되면,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4,019원에 내가 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행사 가격이 바뀌어버렸어요. 3,327원. 무려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20% 가까운 전환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 자, 이때만 보더라도 주가가 4,000원 이상 넘어야지 내가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야지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세요. 3,500원만 돼도 남네. 이렇게 유리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왔죠. 3개월마다 행사 가격을 조정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최저 조정 한도는 70%를 한다. 4,000원이 바로 2,000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4,000원이 최대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한번 3개월 만에 폭이 30%까지만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신주인수권부 행사가액의 조건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이제 뉴스를 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험이 없느냐? 위험이 있습니다. 자, 최근의 뉴스를 한번 보면은요. 최근의 뉴스라기보다도 하나의 실예를 들여다보면 동양증권, 자, 동양증권 전환사채 해서요. 자, 전환사채 보면 전환사채 발행. 동양증권이 보시면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자, 보시면, 예, 여기 있네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1,200억을 전환사채를 1,200억 원을 발행을 했다. 1,200억.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액면가 이하로 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액면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게 조정. 자,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어떤 거?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계속 떨어지는데 액면가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게 언제 발행됐냐면 2005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액면가 이하로는 이제 전환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네. 그러면 지금 동양증권의 가격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2005년 이후에 지금 가격을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오늘 가격이 3,560원입니다. 3,560원. 즉, 그러면 아까 액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전환 가격은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럼 전환 가격은 5,000원이고, 지금 3,560원이니까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죠? 이런 거 투자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이자가 연 이자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 5%밖에 못 먹습니다. 야, 그러면 요즘 5%짜리도 잘 없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5%짜리도 잘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밖에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자는 이때까지 이자는 계속 벌 수도 있고요. 또 5,000원 남길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낮죠. 자, 이게 바로 전환사채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하나를 아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하나, 액면가격 근처에서 노는 전환사채는 사지 마라. 액면가격 근처에서 노는 것은 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KDC를 보자고요. 자, KDC가 액면가가 이제 5,000원짜리거든요. 아니, 500원짜리거든요. 이게 1275원에 지금 새로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5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5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때 만약에 BW나 아니면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을 때 사야 되는데, 자, 요거 칠판으로 제가 주의점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 전환사채 또는 BW 투자. 1번. 액면가 근처 기업은 빼자. 아까 말씀드렸죠.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 밑으로는 전환가액이 그 이상 하향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매력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분명히. 채권에 투자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되는 게 무섭습니까? 채권이라는 게 조금만 벌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를 조금만 받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게 뭐예요?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거 PBR. 뭐죠?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부도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도난 회사. 그러면 PBR이 얼마? 반드시 0.7.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설주는요, 전환사채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주는 심심하면 부도나. 그렇죠? 건설주는 안 합니다. 자, PBR이 0.7 가진 의미를 볼게요. PBR이 만약에 0.5다. 이 말은 이거예요.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 회사에 내가 만약에 1,000원의 주식이 하나가 1,000원이다. 그러면 0.5라는 것은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나는 얼마를 받는다? 2,000원을 받는다, 이게. 즉, 이 회사는 자산이 자산이 얼마만큼 많으냐? 시가총액보다 2배가 많다, 이거예요, 자산이. 시가총액이 만약에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팔면 100억인데, 이 회사를 갖다 청산을 나눠가지고, 각자 나눠가지자 하면 200억이 된다는 겁니다. 즉,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러면, PBR이 만약에 2다. 이렇게 1보다 크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도가 나면 내 원금을 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업에 무엇을 봐야 된다? PBR을 봐야 된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1보다 낮을수록 좋다. 높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나 PBR은 하지 말자. 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천억 발행이 되었었고요. 이것도 새로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이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 보세요. 전환사채든 BW든지 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뭐로 바뀐다? 주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주식 물량이 늘어나네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악재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악재인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전환가액이 얼마로 변화가 되고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KDC의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공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공시를요,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로 바꿨다? 주식으로 바꿨다. 얼마만큼 바꿨다? 나와 있네요. 56만 주를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식으로 얼마에 바꿨을까요? 이 얼마에 바꿨느냐? 전환가액이 1248원. 즉, 이 사람은 전환사채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전환사채를 투자해가지고 1248원의 주식을 받는데 몇 주? 56만 주를 받습니다. 야, 56만 주가 1248원이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죠.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이 회사의 주가가요. 자, 현재가 1275원. 1275원이죠. 근데 이 사람 얼마에 바꿀 수가 있다? 1245원. 당장 얼마가 남습니까? 당장 30원이 남아요. 그런데요, 30원이 남는 단계에서 저라면은요, 이 30원을 남기기 위해서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30원이. 그럼 30원 남길 정도면 여기서는 뭐가 안 나온다? 매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매도가 안 근데 주식으로 바꿨어요. 주식으로 바꿨을 때 매도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이럴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요?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에. 요 바꾼 사람은 분명히 이 기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왜 이게 전환가액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주가가 이렇게 보세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전환가액이 떨어졌죠? 지금 뭘로 바꿨다? 주식으로 바꿨어요. 이제부터 떨어지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겠지만 이 사람은요,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요, 전환사채나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리고요, 특히 대형주들은 반드시 노리셔야 됩니다. 대형주 공모로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공략을 해보세요. 공략을 한 번이라도.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100만 원이라도요, 100만 원이라도 전환사채가 대형주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청약을 하세요. 청약을 해서 그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채권 담당자가 있거든요. 나 100만 원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청약을 해가지고 그거 100만 원치 한번 가져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고, 이거는요, 항상 안전하게 주식처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채권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접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나는 채권 하는데 뭐 매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만 원만 가지고, 100만 원만 가지고도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럴 겁니다. 야, 남은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슨 내용을 설명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결론은 그거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해봐라. 그래, 나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알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요, 주식만큼이나 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단, 하나 아까 말씀해 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액면가가 져 있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건설주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PBR이 낮은 것만 건드리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 검색창에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고 쭉쭉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내일 당장 전화를 하셔가지고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야, 10만 원치 내면 이거 사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종목 뭐 없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한화케미칼입니다. 자, 한화케미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게 바로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이제 OCI, 그리고 웅진에너지, 하나케미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런 종목인데, 하나케미칼은요, 태양광 종목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광의 흐름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제일 위험했던 부분이
중국의 이 태양광 산업인데, 태양광 산업이 지금 어떤 산업이냐면, 정부가 독일이든 중국이든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이제 과감하게 하겠다. 그리고 독일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 조정이 다 끝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이 이제는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좋은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유가 하향이 이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PVC 관련된 제품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도시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VC 관련된 매출과 이익이 또한 역시 늘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탄소 나노 큐브의 그리고 하나인 그래핀의 1위 기업이 바로 어디냐? 한화 케미칼입니다. 한화 케미칼의 이 미국의 이 그래핀에 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XG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이 꿈의 신소재라 부르는 이 그래핀의 최앞선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핀은 탄소 나노 큐브 그래핀 이거는요. 앞으로의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앞으로 지금 양산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기차 차에 이 백금 촉매제를 대신할 것도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요. 최고의 테마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하나케미칼이다. 사세요. 사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또 안 사실 거죠, 또.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 타이밍 한번 좀 잡아보자고요. 매매 타이밍 잡으시면은 지금 18,100원인데요. 18,100원이나 18,000원이나 이 가격대 사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이 나면은요. 이 워렌 버핏의 적정 주가로 이 하나케미칼은 얼마인지를 제가 오늘 산정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되면 제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을 워렌 버핏의 적정 주가가 그러면 워렌 버핏이 이 회사를 적정 주가로 측정하면 얼마가 나온지를 제가 계산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 종목은요. 워렌 버핏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보다 분명히 낮은 상황에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추천하는 것이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전고점 있는 부분이죠. 19,500원 정도의 역시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한 10% 조금 넘어가겠네요. 15% 정도, 10%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목표가를 설정할 것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정하겠습니다. 손절가 17,000원. 손절가에 들어올 가능성 거의 없는데요. 일단 형식상 손절가 정해드렸고요. 여튼 이 하나케미칼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종목이니까 매수하셨다가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환사채 투자 시 주의점에 대해서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나무누 멘토의 무료 방송이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반나절 동안 함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